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의 등교계약 관계로 잠시 소란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 복습을 시작할 텐데,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근무 방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근무 체계가 있는 걸 배웠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직업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이라고 해서 총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있었는데, 각 측면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만 넘어가고 생애 발달 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측면의 가장 첫 번째 요소로 독립적 개체로서의 자기 성장이 있죠. 개인적 측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자, 독립적 개체로서의 자기 성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관계의 확장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지닌 소질 및 잠재력의 실현,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 실현까지 개인적 측면에 포함되는 요소로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학습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중요성의 요소는 사회생활과 사회기능 유지, 그리고 사회적 역할 수행, 그리고 국가 및 사회 발전의 기여까지, 자, 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3단원의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생애 발달 과정을 우리는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자, 각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발달의 개념과 과정이라고 해서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죠. 그게 외부적인 환경인지 내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생애 발달 혹은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체적으로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변화도 일어나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이제 문화적 요소를 습득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시기가 다르지만 똑같이 겪어왔고 겪고 있고 그리고 겪게 될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애 발달 단계별 특성과 발달 과업이라고 해서 자, 이 생애 발달 과정에 따른 특징을 우리는 학습을 했었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아기가 있는데, 자, 이 영아기에는 대뇌 감각 기관이나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발달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언어를 습득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옹알이라고 했죠. 그래서 타인과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정확히 상호작용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만 아는, 그러니까 자신만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타인이 습득하지 않은 언어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혹은 이제 울음소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울음소리만 듣고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아맞히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때 발달과업이라고 해서, 자, 발달과업이라는 건 이때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기 때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숙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걷기와 말하기를 포함한 이제 그 신뢰와 애착을 형성해서 충분한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유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언어가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성장과 주변 환경 탐색, 그래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이라고 해서 이제 이때는 보통 유치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동네 놀이터 같은 데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발달 과업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요. 근데 이 생활 습관을 자기 개인적도 중요하지만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적인 생활습관만 형성을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겠죠.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자, 이때부터 뭐 한글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자음, 모음 같은 거는 학습을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외적인, 신체적인, 그리고 운동 기능이 굉장히 발달이 빨리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그리고 자신이 흥미가 생기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또래 집단과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발달 과업으로는 이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그 다음에 적절한 성역할 학습하기, 그 다음 도덕성의 기초를 형성해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청소년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자,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 인지 발달 및 그 다음에 자신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성적 성숙과 자아와 이성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발달 과업으로는 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신체적이나 지적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발달을 이루어야지 윤리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성의 발달이 잘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의 진로를 탐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가 있는데, 이는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사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사회의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 탐색 기간과 진로 탐색하기와 연관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및 가정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고, 이제 뭐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들은 직업 이제 배우자 혹은 부모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무래도 좀 자리를 잡았겠죠.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자,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겠죠. 뭐 4대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과업으로는 자, 성인의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까지의 생각했던 사회와 성년기 때 실제로 겪는 사회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반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자, 그런 발달 과업이 있는데, 자, 직업 선택하기 이외에 뭐 배우자 선택과 결혼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발달 과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신체적 노화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좀 노화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년기까지의 자신의 체격 아니면 건강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년의 생리적 변화, 이 또한 신체적 노화의 시작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직업이 안정되고 혹은 처음에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이제 뭐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변화하는 부분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발달 과업으로는 이제 결혼 생활이나 이제 직업 생활을 유지해야겠죠.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결혼을 하신 분은. 그다음에 인생 철학 확립하기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철학을 확립해야
노년기, 은퇴 이후의 은퇴의 삶이 다 각기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년기의 위기라고 해서 아무래도 건강 약화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은퇴가 빨라지시는 분들은 은퇴를 빨리 하게 되거나 그럴 텐데, 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 이외에도 건강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약화에 대비한 운동 혹은 심신 단련하기, 명상을 통한, 그래서 내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련을 해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아무래도 좀 발전보다는 쇠퇴에 관련이 깊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체력의 저하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펼치는 그런 행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의존성이 증가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성의 활동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시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발달 가업은 은퇴에 적응하기,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그리고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이제 자기 주위 사람들도 다 같은 노년기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별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직업적 성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직업적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자신이 설정한 직업적으로 뜻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해둔 그러한 목표를 이룬 상태를 말하겠죠.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세워둔 목표에 관련된 건 재화나 명예, 그 다음에 그런 것 정신적인 무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기 취미 생활과 관련된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상대보다 더 빨리 이룬 상태를 사전적인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업적 성공은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을 한 대로 외적 조건에 대해서 성공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아 실현에 성공의 의미를 조금 더 두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직업적 성공은 개인이 일의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이제 봉사 같은 개념으로 실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외적 조건이랑 자아 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업적 성공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적 성공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직업적 성공을 위한 필요 요소라고 해서 총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개인적 측면은 자기 극복, 전문성 유지, 시간 관리, 창의적 발상, 그리고 열정, 긍정적 사고, 도전 정신까지 개인적 측면에 대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 대한 요소로는 능숙한 소통, 그리고 배려와 나눔, 그리고 친밀한 협력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적 성공의 필요 요소를 전부 다 충족을 하면 직업적 성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얻게 되는데, 자, 이 요소들이 각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개인적 측면은 전부 다 이제 동등하게 충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지 않도록 좀 자신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직업적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는 생애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점점 겪게 되는 꼭 겪어왔고 겪고 있고 그리고 겪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성장기부터 쇠퇴기까지 있는데 자, 이거 생애 발달 주기와는 다르죠. 그래서 생애 발달 주기의 단계별로 직업적 성공을 위한 숙제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발달 말고 직업적 성공을 위한 과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기에는 자아 개념과 관련된 능력, 태도, 흥미, 욕구나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아무래도 확립을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직업기초교육 이수학이 있는데 자, 이 직업기초교육은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했고 곧 복습할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탐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여가활동, 그 다음에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자아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자, 직업 탐색 시도죠. 그래서 이때 직업을 완벽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확고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자아 성찰을 실현할 수 있을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확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터전을 닦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인데 자, 이때는 자신의 그 적합한 일을 발견하려는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 때 나는 이 직업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직업에 흥미가 생겨서 이 직업을 가졌는데 자, 전혀 맞지 않아요. 자신의 적성에. 자, 이럴 때는 이 확립기 때 과업 발달을 통해서 자, 자신의 적성에 확실히 맞는 직업을 변경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직의 규칙과 규범을 익히거나 조직에 적응하기 있는데 이것 또한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유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기의 핵심은 자기관리입니다. 그래서 지위와 상황 그리고 그 모든 걸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적응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회사의 직원보다는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후배 양성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그다음에 단점을 보완하고 그로 인해서 충분한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기에는 자, 발달과업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할 건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자아존중감 유지하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애 발달 주기와 생애 발달 주기에 따른 직업적 성공을 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번씩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진로 탐색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의 해답을 찾아가는 자아정체감의 형성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관이 명료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수행하는 발달과업이라고 해서 총 9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진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해석 평가하며 잘 활용하기가 있는데 자, 수많은 직업군이 있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더 많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흥미가 있는 진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 직업에 맞을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 결정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기가 있는데 자, 직업을 어떤 걸 가지던 여러분은 현재 학습하고 있는 이 학교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을 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은 직업을 갖는 이상 학습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자, 어떠한 학습을 하게 될지
결정을 하고 탐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직업은 아무래도 좀 기피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사회적 관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과 사회, 경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하기가 있는데, 사회에 이제 순환 시스템을 이해해야지 자신이 사회적 위치에 있을 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자신을 잘 이해해야 이제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효과적인 구직, 직업 유지, 전환 능력 기르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어플로만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 자, 이제 아르바이트의 하나인 거고요. 아무래도 사회에 나오게 되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루트로도 직업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한 진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가 있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알고 진로 계획 수립하기까지 여러분이 현재 해야 되는 발달 가업에 대해서 요소들로 설명을 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